안녕하세요. 펜션 사업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펜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펜션은 아무리 늦어도 4월에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만 열면 저절로 방이 팔릴까요? 그건 아니죠.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문을 여는 단계까지 왔다면 본격적으로 영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다른 모든 건 제쳐두고라도 가장 먼저 홈페이지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제법 많은 돈을 들여 펜션을 만든 이유가 남들보다 멋진 펜션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홈페이지는 펜션 사업의 꽃과 같은 존재죠. 모텔이나 호텔은 길을 가던 사람들의 눈에 띄어 방을 팔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자리 잡은 펜션이 객실을 팔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홈페이지 제작만큼은 아낌없이 돈을 쓰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죠. 그래서 4월 말까지 모든 공사를 끝내고 나면 곧바로 객실을 세팅하고 홈페이지부터 촬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영업은 홈페이지가 나오는 시점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도메인을 사서 홈페이지를 띄웠다고 곧바로 예약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 펜션의 홈페이지를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죠. 5월부터 6월까지 충분한 광고와 홍보가 이뤄져야 겨우 매출이 오르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시작한 펜션 사업이다 보니 광고나 홍보, 프로모션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나면 과연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수익형 펜션 창업 세미나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으니 혹시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서글픈 현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사업자로 살아가는 한 네이버의 소나기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건 펜션 사업도 마찬가지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을 받는 사업 구조를 생각하면 펜션도 일종의 온라인 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홈페이지 제작이 끝나면 곧바로 네이버의 사이트 등록부터 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이나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도 빠짐없이 등록하죠. 하지만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할 곳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네이버죠. 심지어 사이트 등록과 동시에 네이버 플레이스에도 우리 펜션을 올려야 할 정도로 네이버의 위세는 엄청난 게 사실입니다. 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네이버 플레이스의 후기를 보고 예약을 결정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죠. 예전 같으면 신축 펜션은 키워드 광고만으로도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약 대행이 판을 치는 바람에 시장의 판도는 크게 달라졌죠. 솔직히 마음 같아선 네이버 플레이스도 마다하고 싶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펜션이 네이버 플레이스와 네이버 예약을 필수라고 여기고 있지만 일단 신축 펜션이라면 네이버 예약은 잠시 미뤄둬도 됩니다. 각종 검색 사이트와 네이버 플레이스의 등록까지 마쳤다면 일단 영업할 준비는 모두 마쳤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은 키워드 광고죠. 최근에 온라인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포털 사이트에서 SNS로 옮겨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하지만 충분한 키워드 광고로 우리 펜션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인스타그램이나 각종 SNS에 입소문을 낼 수 있죠. 아무도 찾지 않는 펜션이 온라인상에서 유명해지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여름 성수기 전까지는 집중적인 키워드 광고로 사람들에게 우리 펜션을 알려야 합니다. 일단 여름 성수기에 우리 펜션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좋은 평을 얻어내기만 하면 이듬해 봄까지는 말 그대로 탄탄대로가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키워드 광고는 예약이 들어오는 추세를 보면서 광고 비용이나 노출 빈도를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명성을 쌓으려는 펜션들은 온라인 체험단을 돌리기도 하죠.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모든 펜션이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커플이나 가족 펜션은 아무리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써도 효과가 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주고 초청한 인플루언서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의 관심사가 워낙 다양해서 그렇죠. 하지만 애견이나 키즈 펜션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이나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워낙 강력해서 생각보다 입소문이 쉽게 납니다. 심지어 비용을 따로 쓸 필요도 없죠. 우리 펜션과 가까운 지역에 사는 인플루언서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겠다는 DM만 보내도 대부분 쉽게 응합니다. 실제로 제가 새로 문을 연 애견이나 키즈 펜션에
이런 방법을 자주 써봐서 잘 알죠. 애완견을 키우거나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 몇 팀만 다녀가도 예약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예약 대행까지 생각해야 할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야놀자나 떠나야닷컴 같은 예약 대행 회사와 계약을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일단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손님을 모아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죠. 15%가 넘는 수수료를 떼어가는 예약 대행 회사들보다는 비용도 훨씬 싸고 네이버 블로그와 연동되는 이용 후기까지 생각하면 네이버 예약도 나름 괜찮은 플랫폼입니다. 물론 10%가량 붙는 네이버 예약 수수료조차 아까운 게 사실이죠. 그뿐만 아니라 네이버 예약의 효과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마냥 풀주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원하는 만큼 매출이 오를까요? 솔직히 매출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만든 펜션의 가치보다 요금이 비싸서 그렇죠. 믿지 못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객실 요금을 약간만 낮춰도 굳이 예약 대행을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눈에 띄게 매출이 오릅니다. 예약 대행이 판을 치게 된 원인도 같은 맥락이죠. 펜션의 숫자가 마구 늘어나고 객실 요금이 천장부지로 뛰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덩달아 커집니다. 그래서 다들 펜션을 이용할 땐 한 푼이라도 싸게 예약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때마쳐 등장한 게 예약 대행 회사들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제가 꾸준히 컨설팅해드리고 있는 펜션 중엔 예약 대행은 고사하고 그 흔한 키워드 광고조차 하지 않으면서도 굳건히 버티는 곳들이 제법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전남 담양에 자리한 해오름 펜션이죠. 지은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저렴한 가격과 사장님의 친절함이 더해져 오래된 단골이 수두룩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따금 요금을 올려보라고 권해보기도 하지만 언제나 사장님은 꿈쩍도 안 하시더군요. 솔직히 펜션 사업에서 쓸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은 별로 없는 게 사실입니다. 기껏해야 요금을 깎아주는 게 전부죠. 예약 대행회사와 계약을 했는데도 예약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10중 8구 요금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신축 펜션도 마찬가지죠. 아니 어쩌면 예약이 늘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현실과 동떨어진 요금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주인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문을 열 때까지 들어간 돈도 아깝지만 새롭게 문을 연 마당에 남들보다 싸게 팔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그렇죠. 하지만 가격 할인은 세일즈 프로모션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대기업들조차 자주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단 문을 열고 정식 홈페이지가 나오기 전까지 오픈 기념 행사를 빌미로 현실적인 객실 요금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원래 20만 원인 객실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올려둔 채 예약을 받아보는 거죠. 만약 불티나게 객실이 팔린다면 원래 받고 싶었던 요금을 받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예약이 영 시원치 않다면 주저없이 요금을 낮추는 게 좋겠죠.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는 기간도 길지는 않습니다. 정식으로 문을 열고 몇 달만 지나면 온라인을 통해 우리 집 요금이 널리 알려집니다. 그래서 문을 열자마자 몇 달 동안은 우리 펜션에 맞는 현실적인 요금부터 찾아야 합니다. 오픈 기념으로 가격을 테스트할 때도 나름의 요령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가격을 할인해주기보다는 이용 후기를 올려준 손님들에게 할인된 요금만큼 돌려주는 방법도 있죠. 예를 들어 20만 원을 주고 다녀간 손님이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우리 펜션에 대한 좋은 평을 남겨주었다면 일정한 금액의 요금을 되돌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벤트는 가격을 테스트해보는 것은 물론이고 홍보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일석이조죠. 만약 끝끝내 요금을 내리기 싫다면 서비스를 늘리는 방법도 있죠. 가격 할인만큼 효과가 큰 프로모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문을 열어드린 펜션은 웰컴 서비스나 조식은 기본이고 각종 기념일 행사도 빠짐없이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즈 펜션은 어린이날에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씩을 제공하고 크리스마스나 할로윈 대회에는 다양한 코스튬 의상을 준비하는 식으로 말이죠. 키즈 펜션뿐만 아니라 커플이나 가족, 애견 펜션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돈을 아끼려고 억지로 신용만 낸 서비스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펜션에 대한 좋은 인상은커녕
역효과만 나기 일쑤라서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싸구려 와인이나 허름한 조식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펜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업종의 서비스를 대하는 소비자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은 게 사실이죠. 서비스라고 하면 공짜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웬만한 서비스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펜션의 테마와 컨셉에 맞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개발해야 객실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수준 높은 브런치 하나로 오랜 기간 명성을 떨친 펜션도 있고 질 좋은 바베큐 세트를 무료로 제공하는 펜션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서비스를 마련할지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렸죠. 하지만 그저 신용뿐인 서비스는 절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충분한 준비와 수많은 고민 끝에 문을 열었다면 오늘 설명한 과정만으로도 여러분의 펜션은 순조롭게 출발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고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광고와 홍보, 현실적인 요금으로 차근차근 매출을 쌓아가면 되죠. 광고와 홍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나 서비스로 예약률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그리고 오늘 소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펜션의 테마나 컨셉에 따라 무궁무진한 마케팅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성 어린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는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더군요. 제가 15년 넘게 펜션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점만 놓치지 않아도 여러분의 펜션이 속절없이 예약 대행회사에 팔려나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펜션 프로젝트 팀 로직이었습니다.